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일본을 지나는 14호 태풍 찬홈의 간접 영향으로 동해안에서는 모레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너울성 파도가 일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북 동해안에 강풍주의보,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과 울릉을 오가는 여객선은 운항이 통제되고 있으며 포항해경은 내일까지 동해안에 연안사고 위험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오늘 오전 4시 38분 경주시 남남서쪽 13km 지점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35.75도, 동경 129.17도며 지진 발생 깊이는 15km입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진동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5월 26일부터 택시나 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요. 그런데 포항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올 들어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으로 구속된 12번째 사건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저녁 포항 죽도 어시장 앞 도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남성 2명이 택시 뒷좌석에 탑승합니다. 택시기사의 마스크 착용 권유를 무시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자 택시기사가 거듭 마스크 착용을 부탁합니다. 마스크 있으면 마스크 좀 들어주세요. 순간 운전석 뒤에 앉아있던 남성이 심한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기사를 폭행합니다. 분이 안 풀린 듯 계속 폭언을 하고 기사의 목을 조르기도 합니다. 경찰 놀라라. tukar 그대로 가자. 사건 이후 피해 택시기사는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인들 시가에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 약물 치료도 이렇게 진짜 진료받고 내가 타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 3, 4일 정도 일 못했어요. 사건 발생 당시 폭행 용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지난 8일 발부됐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관련 사건은 모두 430여 건.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고 12명이 구속됐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 장기면 주민 50여 명은 오늘 장기면 해병대 수성사격장 앞에서 미군 헬기 사격훈련 중단 및 수성사격장 폐쇄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주민들은 지난 60여 년간 사격장 소음 피해로 고통을 겪어왔는데 최근에는 주민 동의도 없이 미군 아파치 헬기까지 내려와 밤낮으로 사격을 하고 있다며 사격 훈련의 전면 중지와 수성 사격장 완전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당초 오는 12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던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을 일단 11월 말로 연기했습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인 경주 명화의 집에 내려진 코호트 격리가 해제돼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화의 집은 지난달 25일 종사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고 9월 30일과 지난 7일 두 차례 검사에서 입소자와 종사자 64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경주에서는 지난 3일 98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6일째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영덕군 축산면 축산항 상습 침수 지역이 환경부로부터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축산항 일대는 태풍 콩레이와 미탁 등으로 침수 피해를 입었던 지역으로 앞으로 우수관로 개량과 신설 등 침수 예방 정비 사업이 추진됩니다. 영덕군은 올해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 오는 2022년까지 사업비 155억 원을 확보해서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경북본부가 포항과 안동 등 도내 5개 주요 도시에서 처음 진행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에서 26%의 노동자가 여전히 법정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도 11%로 나타났고 35%는 1년 미만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해고와 급여 감소 우려가 커지면서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0.5%에 달했습니다.
민주노총 경북본부와 민주당 김준열 도의원은 이와 관련한 공동 토론회를 열고 경상북도 차원의 비정규직 대책팀 구성과 예산 지원 등을 촉구했습니다.